도둑개, 도둑소, 도둑쥐, 도둑 황금 햄스터 이런 단어 없는데 왜 우리 고양이에게만 도둑고양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바르고 고운 말을 지키는 정선생입니다. 컴퓨터 앞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릴레이 촬영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한글날을 맞춰서 준비하려고 했던 이 방송이 아마 내년 한글날을 이제 준비하면서 되지 않을까. 미리 새해 인사를 해둘 걸.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도 해놓고.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사회의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서 또는 개선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식과 관련하여 단어가 바뀐 사례들을 몇 가지 알아볼 겁니다. 신이 난다, 신이 나. 첫 번째로 2014년에는 다문화 그리고 다문화와 관련된 단어들이 표제어로 추가가 됐습니다. 또 우리가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많이 썼는데요. 같이 평생 함께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반려동물이라고 이제 저희가 많이 부르고 있는데 반려동물이라는 표제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하니까 나온 말인데요. 저희 그 귀여운 강아지 곰지는 포메라니안인데요. 표준국어대사전에 포메라니안을 검색을 하면 그림도 있고 설명도 자세히 나옵니다. 치와와도 있고 푸들도 있고 말티즈 아닙니다. 몰티즈도 그림과 다 나와 있는데요. 고양이는 고양이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고양이 종을 안 나옵니다. 페르시안 고양이 안 나오고 도둑 고양이는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전국 고양이협회에서 한번 좀 개선을 좀 요청해야 되지 않나. 우리 고양이도 귀여운 그림들 많이 있는데 2014년에 정말 뜬금없는 표제어가 햄스터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귀여운 작은 쥐?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햄스터가 2014년에 더 놀라운 건 황금 햄스터는 그 전에 있었어. 2016년에는요 사부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오래되신 분들 사부님! 할 때 그 사부가 아니고요 사모님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사모님은 스승님의 아내분을 사모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반대 스승님이 여자분이셨을 때 그 남편분을 부르는 말이 저희가 이제 사실은 사부님이라고 일상적으로 써왔는데 사전에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사부님이 표제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아까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도둑고양이 얼마나 우리 전 고협에서 서운하겠습니까? 도둑개, 도둑소, 도둑쥐, 도둑 황금 햄스터 이런 단어 없는데 왜 우리 고양이에게만 도둑고양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그래서 도둑고양이는 길고양이에 대한 비하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제 의미가 바뀌고 길고양이로 이제 이름이 순화되어 표제어가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길에 사는 고양이들인 거니까요. 길강아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개, 강아지. 걔는 넓은 데 좋아해서 길도 잘 안 다녀가지고 뛰어놀고 싶어서.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기름종이, 미용실, 스카프, 양산 이런 단어들 누구나 쓰지 않나요? 근데 이런 단어들 앞에 사실은 주로 여자들이 쓰는 이란 말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도 기름종이 많이 쓰고 스카프 예쁜 거 많이 두르고요. 양산 당연히 햇빛 뜨거우면 저희도 머리 보호해야죠. 남자분들도. 주로 여자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다 삭제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의 느낌으로 학부형. 예전에는 이런 단어를 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가 사실은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와 형을 일컫는 말인데요. 즉, 이 학생의 보호자로서는 아버지가 못 오시면 형, 남자가 와야 된다라는 굉장히 오래된 인식이 반영된 단어입니다. 요즘 학부형이라는 말 쓰지 않죠. 학부모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학부형이라는 단어가 쓰인 책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걸 없애지는 못하고 예전에 이르던 말이라는 식으로 의미를 수정을 했습니다. 성추행, 좀 민감한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 법률 용어에서의 개정이 있었기도 했고요. 한번 이런 용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강도 피해를 당해서 수치심을 느꼈다. 내가 폭행을 당해서 수치스러웠다. 사실 되게 이상한 표현이거든요. 강도를 당하면은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수치심이라는 거는 부끄러움인데 왜 성추행,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피해자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느냐라는 문제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이거에 대한 단어가 옳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요. 부자지간, 형제지간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녀지간, 모자지간, 모녀지간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왜 구성원이 아버지와 형, 남자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졌을 때 사전에 올라가느냐. 당연히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부 이 단어들이 표제에 올라갔고요.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가 2024년에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 없어지는 추세 아닌가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즉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가 일반이고 여자중학교가 다른 단어로 등재될 특이한 경우이다 라는 인식을 반영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남자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죠. 저희 세종시는 지금 이제 아직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가 있는 이제 시도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세종시를 생각하면 남자들이 있는 남자고등학교 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사전에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표제어로 추가가 되었고요. 같은 말인데요. 주인공과 여주인공만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그 문학 용어에서 그 히어로와 히로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실 이렇게 분화가 됐기 때문에 그걸 번역하면서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아마 주인공과 여주인공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 여자 주인공은 성대 배우를 누구랑 연기를 하니 남주인공이 당연히 있어야죠. 남주인공이라는 단어가 부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변화들은 정말 작은 것 같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는 사람들의 의식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에 이끌린다. 언어의 안에서 우리는 사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자고등학교에 반대말이 없고 고등학교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자고등학교가 좀 특별한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아직은 사실 반영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여교사는 있는데 남교사는 없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남교사 휴게실 이 단어 한 단어로 정말 보편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죠. 여선생, 남선생은 또 둘이 있어요. 아직 남교사는 추가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저는 시급히 좀 수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중생, 여고생은 있습니다. 남중생, 남고생은 표제어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남고생, 남자고등학생은 준말이니까 어차피 다 알지 않느냐 싶어도 표제어로 올라간 것과 올라가지 않은 것은 의미라든지 의식적인 차이를 가져둘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 업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런 모든 말들에 바로 대응하지는 않아서 아마 다음번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단어와 그것에 얽힌 의식 그리고 의식이 변함으로써 단어가 변하거나 또는 의식은 변했는데 단어가 따라오지 못했거나 이런 사례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민감한 주제일 수는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한 번쯤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댓글 또 뭐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거 아무튼 다 해주세요. 마음에도 기억해 주시고. 조태구알. 깜짝이야. 그렇죠? 이게 그리고 또 보다 걸려도 엄마한테 안 혼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